물질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애써 외면하고 있을 뿐. 여기 그 질문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지각이었다. 알람 소리에 번쩍 눈을 떴을 때 창밖은 이미 한낮처럼 환했다. 강새벽은 침대에서 거의 굴러떨어지다시피 내려와 허둥지둥 옷을 꿰어 입었다. 어젯밤 코딩에 몰두하다 책상에 엎드려 잠든 탓에 온몸이 뻐근했다. 늘 그렇듯 목이 늘어난 낡은 회색 후드티에 무릎 나온 트레이닝 바지. 머리는 대충 손으로 빗어 질끈 묶었다. 세수는커녕 양치질할 시간도 없었다. 가방에 노트북과 어제 먹다 남은 초코바 몇 개를 쓸어 담고 현관을 나섰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분주했다. 유리 빌딩 숲 사이로 최신 유행의 옷을 빼입은 젊은 직장인들이 커피를 손에 들고 빠른 걸음으로 움직였다. 새벽은 그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존재였다.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처럼.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플레이 넥스트 간판이 붙은 건물로 뛰어들어갔다. 게임 개발 스타트업, 그것도 업계에서 가장 힙하다고 알려진 곳이었다. 엘리베이터 안 이미 몇몇 동료들이 타고 있었다. 새벽이 타자 그들의 시선이 잠시 그녀에게 머물렀다가 이내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향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시선 속에 담긴 미묘한 감정들을 새벽은 모를 리 없었다. 또 저 차림이군. 오늘은 또 얼마나 늦은 거야. 새벽은 후드 모자를 더 깊이 눌렀었다. 익숙한 일이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싸늘한 공기가 새벽을 맞았다. 팀원들은 이미 각자의 모니터에 코를 박고 있었지만 그녀의 등장을 눈치채지 못했을 리 없다. 그리고 예상대로 박서진 대표가 자신의 유리방에서 나와 날카로운 눈초리로 새벽을 쏘아보고 있었다. 그는 플레이넥스트의 창업자이자 대표로 능력과 실적 그리고 보여지는 모습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었다. 새벽은 그의 이상적인 직원상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다. 강새벽 씨, 또 지각인가? 낮고 차가운 목소리. 새벽은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죄송합니다라고 중얼거리고는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그녀의 자리는 사무실 가장 구석, 창고나 다름없는 공간 한쪽에 마련된 좁은 책상이었다. 주변 동료들과는 보이지 않는 벽이라도 있는 듯 완벽하게 고립된 섬 같았다. 하지만 새벽은 오히려 그 편이 편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신만의 세계에 몰두할 수 있었으니까. 헤드셋을 끼자 세상의 소음이 차단되었다. 새벽은 노트북을 셔틀처럼 켜고 곧바로 어젯밤 작업하던 코드를 불러냈다. 그녀가 만들고 있는 게임, 미로 속의 등대, 흑백의 고디풍 그래픽,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스토리가 극적으로 변하는 로그라이크 요소가 가미된 어드벤처 게임이었다. 배경음악은 새벽이 직접 작곡한 첼로 선율이 낮게 깔리고 있었다. 그녀에게 이 게임은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그녀의 꿈이자 세상과의 유일한 소통 창구였고 어쩌면 자기 자신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팀 내에서 새벽은 이미 별종, 사회 부적응자, 심하게는 유령으로 불리고 있었다. 그녀의 독특한 외모와 극도로 내향적인 성격,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작업 방식 때문이었다. 회의 시간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누군가 말을 걸어도 단답형으로 대답하기 일쑤였다. 점심시간에는 혼자 남아 초코바로 끼니를 때우거나 아예 굶는 날도 많았다. 그런 그녀를 이해하려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저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같이 일하기는 피곤하네 정도로 치부될 뿐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새벽은 그랬다. 평범한 학교 생활보다는 컴퓨터와 게임 속 세상이 더 편안했다. 복잡한 인간관계보다는 명확한 로직과 규칙으로 이루어진 가상현실이 좋았다.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지만 천편일률적인 교육 방식에 실망하고 중퇴했다. 이후 독학으로 게임 개발 기술을 익혔고 몇몇 소규모 인디 게임 프로젝트에 참여했지만 대부분 빛을 보지 못하거나 팀원과의 불화로 중도 하차했다. 그런 경험들은 그녀를 더욱 내향적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자신만의 독창적인 게임을 만들고 싶다는 열망을 더욱 키웠다. 미로 속의 등대는 그렇게 탄생한 그녀의 모든 것이 담긴 결정체였다. 그녀는 믿었다. 언젠가 세상이, 아니 단 한 사람이라도 이 게임의 진가를 알아봐 줄 날이 올 거라고. 첫 번째 위기, 그리고 작은 가능성. 오후 팀 회의 시간.
최희준 팀장이 다가오는 투자 유치 설명회 준비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최 팀장은 플레이넥스트의 개발 1팀 팀장으로 합리적이고 실력 중심적인 인물이지만 조직 생활에 익숙해진 탓에 다소 관료적인 면모도 가지고 있었다. 이번 IR 우리 회사 사활이 걸렸습니다. 각 파트별 진행 상황 꼼꼼하게 체크하고 발표 자료는 최대한 임팩트 있게 준비해 주세요. 특히 박 대표님께서 이번 투자 유치에 거는 기대가 아주 큽니다. 팀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최 팀장의 말을 경청했다. 하지만 새벽만은 여전히 헤드셋을 낀 채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다. 마치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처럼. 최 팀장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는 새벽의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었지만 저런 사회성 제로의 태도는 늘 골칫거리였다. 회의가 끝나고 최 팀장은 새벽을 따로 불렀다. 강새벽 씨, IR 발표 때 미로 속의 등대, 프로토타입 일부라도 시연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아직 미완성이긴 하지만 컨셉이 워낙 독특해서 투자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새벽은 놀란 듯 최 팀장을 바라보았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직 보여드릴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너무 겸손할 필요 없어요. 내가 보기엔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이런 유니크한 시도가 우리 회사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최 팀장은 진심으로 새벽의 게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비록 새벽의 평소 행실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녀가 밤새 코딩하는 모습이나 가끔씩 보여주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박서진 대표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싸늘한 표정으로 다가와 말했다. 최 팀장, 지금 제정신인가? 저런 너저분한 차림의 개발자가 그것도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개인 프로젝트 같은 걸로 투자자들 앞에 나선다고? 우리 회사 이미지를 뭘로 보는 건가? 박 대표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감이 묻어났다. 새벽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너저분한 차림.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아려왔다. 대표님, 강새벽 씨의 외모만 보고 판단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게임 자체의 독창성은. 최 팀장이 변호하려 했지만 박 대표는 손을 내저으며 말을 잘랐다. 됐네. 이번 IR은 우리 회사의 미래가 걸린 일이야. 단 하나의 리스크도 용납할 수 없어. 강새벽 씨 프로젝트는 이번 발표에서 제외하도록, 그 시간에 회사 주력 프로젝트에나 더 집중하도록 하게. 박 대표는 차갑게 말을 마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최 팀장은 난감한 표정으로 새벽을 바라보았고 새벽은 아무 말 없이 자리로 돌아와 다시 헤드셋을 꼈다. 하지만 이전처럼 작업에 집중할 수는 없었다. 박 대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혀 심장을 헤집는 듯했다. 역시 나는 안 되는 건가? 자괴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때 옆자리에 유미나가 작은 쪽지를 건넸다. 유미나는 새벽과 같은 팀의 동료 개발자로 새벽만큼은 아니지만 독특한 취향과 개성을 가진 인물이었다. 회사 내에서 새벽을 유일하게 편견 없이 대하고 먼저 다가가는 친구이기도 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신경 쓰지 마요. 대표는 원래 저래요. 새벽시 게임 완전 쩔어요. 난 새벽시 편. 새벽은 쪽지를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유미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듯했다. 그래, 아직 포기하기엔 일렀다. 며칠 후 팀 내부 시연회가 열렸다. 박 대표는 여전히 새벽의 게임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최 팀장의 강력한 요청으로 마지못해 시연 기회를 주었다. 새벽은 떨리는 손으로 미로 속의 등대 핵심 프로토타입을 시연했다. 어두컴컴한 미로, 음산한 배경음악, 그리고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스토리. 짧은 시연이었지만 게임이 가진 독특한 분위기와 깊이는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시연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유미나는 눈을 반짝이며 박수를 쳤고 몇몇 동료 개발자들도 오, 생각보다 괜찮은데? 컨셉 확실하네! 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 팀장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하지만 박 대표의 표정은 여전히 냉담했다. 나름대로 재미있는 장난감 수준은 되는군. 하지만 이걸로 투자를 받겠다고? 어림없는 소리. 시간 낭비하지 말고 맡은 일이나 제대로 하도록. 박 대표는 그렇게 말하고는 회의실을 나가버렸다. 새벽은 또다시 절망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유미나와 몇몇 동료들의 격려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의 게임에 대한 확신이 조금이나마 생기기 시작했다. 장난감 수준이라고? 두고 봐. 내 게임이 세상을 놀라게 해줄 테니. 새벽은 속으로 다짐하며 다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쌈, 고립과 몰두, 그리고 작은 희망. 박 대표의 냉담한 평가 이후 새벽의 미로 속의 등대 프로젝트는 사실상 회사 내에서 없는 존재나 다름없게 되었다. 공식적인 지원은커녕 언급조차 금기시되는 분위기였다. 새벽은 더욱 깊은 고립감 속으로 빠져들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녀를 더욱 작업에 몰두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었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채 자신만의 우주를 창조하는 조물주처럼 그녀는 밤낮 없이 게임 개발에 매진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녀를 짓눌렀다. 스타트업의 빠듯한 월급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도 벅찼다. 끼니는 대부분 컵라면이나 초코바로 때웠고 가끔 유미나가 사다 주는 간식으로 영양을 보충하는 정도였다. 그럼에도 새벽은 게임 개발에 필요한 유료 에셋이나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에게 게임은 생존 그 자체였으니까. 유미나는 그런 새벽의 유일한 빛이었다. 그녀는 새벽의 부족한 사회성을 보완해 주었고 때로는 그녀의 대변인 역할을 하며 정서적 지지를 보냈다. 새벽이 코딩에 막혀 끙끙거릴 때면 함께 밤을 새우며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했다. 새벽씨, 이거 봐요. 해외 인디게임 포럼인데 여기에 우리 게임 알파 버전 살짝 올려보는 거 어때요? 익명으로 올리면 부담도 없고 반응도 미리 살펴볼 수 있잖아요. 어느 날 유미나가 반짝이는 눈으로 제안했다. 새벽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믿져야 본전이었다. 그렇게 미로 속의 등대 알파 버전은 유미나의 도움으로 작은 해외 인디게임 포럼에 조용히 업로드되었다. 한편 플레이넥스트는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었다. 야심차게 준비했던 주력 프로젝트가 시장의 혹평과 치명적인 기술적 결함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투자 유치에도 빨간불이 켜졌고 박 대표는 극도로 예민해져 직원들을 쥐잡듯 볶아댔다. 회사 전체에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박 대표는 결국 구조조정을 암시하며 새벽의 프로젝트를 포함한 돈 안 되는 비주력 사업들을 정리하려 했다. 그는 새벽을 직접 불러 최후 통첩을 날렸다. 강새벽 씨, 더 이상은 안 되겠네. 자네 프로젝트,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 더 이상 회사가 지원해줄 여력도 자네 자리를 보장해줄 수도 없어. 알겠나? 새벽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는 듯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건가? 과거의 실패 경험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고등학교 시절 자신이 밤새 만든 프로그램을 발표했다가 괴짜 취급받고 비웃음당했던 기억. 여러 번의 프로젝트 실패와 팀 해체. 그녀는 늘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는 존재였다. 그날 밤 새벽은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그때 우연히 인터넷에서 전설적인 인디게임 개발자 K의 인터뷰 영상을 보게 되었다. K는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명작 게임을 만들었지만 어느 순간 홀연히 자취를 감춘 비운의 천재 개발자였다. 영상 속에서 K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게임은 결국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의 이야기를요. 세상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당신의 이야기가 진실하다면 언젠가는 누군가 귀 기울여 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당신의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K의 말은 마치 새벽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들렸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이야기가 남아 있었다. 미로 속의 등대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다. 새벽은 다시 키보드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해져 있었다. 며칠 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새벽이 익명으로 올렸던 미로 속의 등대 알파 버전에 대한 반응이 심상치 않았던 것이다. 처음에는 몇몇 유저들의 호기심 어린 댓글이 전부였지만 게임을 직접 플레이해본 유저들 사이에서 이 게임 뭐냐? 약 빨고 만들었나? 개발자 최소 천재 아니면 외계인? 내 인생 게임 등극이다. 와 같은 폭발적인 반응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게임의 독특한 분위기, 예측 불가능한 스토리, 그리고 깊이 있는 철학적 메시지가 유저들을 사로잡은 것이다. 입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포럼 게시판은 미로 속의 등대에 대한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새벽은 유미나와 함께 밤새도록 댓글들을 읽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였지만 그것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을 선사했다. 물론 박 대표와 회사 동료들은 이 모든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회사의 위기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뿐이었다. 역전의 서막, 그리고 새벽의 선택. 미로 속의 등대에 대한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급기야 해외에 매우 영향력 있는 게임 평론가이자 수백만 구독자를 거느린 스트리머 알파 센타우리의 눈에 띄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방송에서 미로 속의 등대를 극찬하며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최근 몇 년간 가장 충격적이고 아름다운 인디 게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미로 속의 등대라는 작품입니다. 이 게임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선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개발자의 외모나 배경 혹은 그가 어떤 후드티를 입고 있는지는 이 게임의 위대함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열정과 천재성의 산물이며 우리에게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알파 센타우리의 리뷰 영상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엄청난 파급력을 지녔고 미로 속의 등대와 그 익명의 개발자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각종 게임 매체와 커뮤니티는 앞다투어 이 미스터리한 게임과 개발자를 조명하기 시작했다. 플레이넥스트는 갑작스러운 스포트라이트에 당황했다. 처음에는 동명이인의 다른 게임이겠거니 했지만 이내 그 화제의 중심에 있는 게임이 바로 자신들이 무시하고 방치했던 강세벽의 미로 속의 등대라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특히 박서진 대표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이 장난감 수준이라고 폄하했던 게임이 너저분한 차림의 개발자가 만든 그 게임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니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뒤늦게 게임의 엄청난 잠재력과 상업적 가치에 따른 박 대표는 태도를 180도 바꾸었다. 그는 당장 새벽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그리고는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며 그녀를 회유하기 시작했다. 강새벽 씨, 정말 믿을 수가 없군. 자네 게임이 이렇게 대단한 작품이었다니.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네. 이제부터 회사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네. 최고의 팀을 붙여주고 마케팅도 대대적으로 진행해서 미로 속의 등대를 플레이넥스트의 대표작으로 만들겠네. 강새벽 씨, 자네는 이제 우리 회사의 영웅이야. 박 대표의 얼굴에는 이전의 냉소적인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탐욕과 조바심이 뒤섞인 어색한 미소만이 가득했다. 하지만 새벽의 표정은 담담했다. 그녀는 이미 플레이넥스트를 떠나기로 마음을 굳힌 상태였다. 며칠 후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다. 박 대표는 미로 속의 등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진행과 향후 계획에 대해 떠들썩하게 발표할 예정이었다. 물론 그 중심에는 자신이 발굴하고 지원한 천재 개발자 강새벽이 있을 터였다. 하지만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새벽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낡은 후드티 차림은 여전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대표님, 그리고 여러 동료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저는 오늘부로 플레이넥스트를 떠나려고 합니다. 회의실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박 대표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강새벽 씨,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건가? 농담이겠지. 우리가 이제 막 자네의 날개를 펼쳐주려고 하는데. 새벽은 박 대표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대표님은 항상 제 겉모습만 보셨습니다. 제가 입은 옷, 제 말투, 제가 지각하는 것들만요. 제 게임, 제 코드, 제가 밤새워 고민했던 그 시간들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만든 게임이 장난감 수준이라고 하셨을 때 저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새벽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와 슬픔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세상은 제 게임을 봐주었으니까요. 제 후드티가 아니라 제 게임 속에 담긴 진심을 알아봐 주었으니까요.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녀는 말을 마치고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자신을 비웃거나 무시했던 동료들의 얼굴이 보였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엔 이제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어려 있었다. 진심은 어떻게든 통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새벽은 짧게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섰다. 아무도 그녀를 붙잡지 못했다. 최희준 팀장과 유미나만이 착잡한 표정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유미나의 눈에는 작은 눈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새벽에게 다가가 조용히 박수를 보냈다. 최 팀장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선택을 지지하는 듯했다. 박 대표는 멍하니 서 있었다. 자신이 놓친 것이 단순한 게임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어쩌면 회사 전체의 미래일 수도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오, 새로운 시작, 그리고 끝나지 않은 이야기. 플레이 넥스트를 나온 새벽은 홀가분하면서도 동시에 막막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유미나가 그녀의 손을 잡았고 새벽의 가능성을 믿었던 몇몇 동료 개발자들이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 그들은 판교의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작고 허름한 사무실을 얻어 스튜디오 새벽이라는 이름의 독립게임 개발 스튜디오를 차렸다. 자본도 인력도 부족했지만 그들에게는 뜨거운 열정과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미로 속의 등대는 스튜디오 새벽의 이름으로 정식 출시되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장이 팔려나갔고 각종 인디 게임상을 휩쓸었다. 비평가들은 올해 최고의 발견, 게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걸작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새벽은 순식간에 세계적인 스타 개발자가 되었다. 수많은 인터뷰와 강연 요청이 쇄도했다. 새벽은 여전히 낡은 후드티 차림이었지만 이제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너저분함이나 사회 부적응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그녀의 자유로운 영혼과 천재성을 드러내는 트레이드 마크처럼 여겨졌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도 수많은 청중 앞에서도 더 이상 주눅들지 않았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겉모습이 아닌 당신의 이야기를 하세요. 당신의 진심을 세상에 보여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담담하게 전달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편견과 좌절 속에서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큰 용기와 영감을 주었다. 한편 박서진 대표와 플레이넥스트는 미로 속의 등대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걷어찬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다. 회사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추락했고 유능한 인재들은 하나둘씩 회사를 떠나갔다. 박 대표는 뒤늦게 자신의 편협했던 시각과 오만함을 후회했지만 한번 기울어진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는 쉽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을 계기로 플레이넥스트 내부에서는 아주 작은 변화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직원들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려는 시도들이 생겨났고 보여주기식 성과보다는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려는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최희준 팀장은 플레이넥스트에 남아 그 작은 변화들을 이끌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새벽과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사람을 보는 안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직원들의 겉모습이나 스펙으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지지하려 했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스튜디오 새벽은 여전히 작지만 그들이 만드는 게임들은